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약간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좀 작동을 조작해 보려고 좀 그랬네요. 어려움이 있었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고요. 아까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때 제가 좀 내용을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자,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주요한 권리가 첫째가 대항력이고 둘째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했어요. 우선 변제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은 다음 주에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걸쳐 3시간에 걸쳐서 강의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모르고 말을 이번 세 번째 시간에 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을 했어요. 그건 아니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대항력 중심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력은 다음 주, 그러니까 9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9주차 강의 때 배울 예정입니다. 자, 대항력의 핵심은 무엇이랬죠? 임차인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목적물 소유자, 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에 따라서 임차인은 계속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주가능. 즉 인도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택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대항력을 갖게 되면은 종전 임대인은 임대인 지위를 어떻게 한다 했죠? 상실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유자가, 신소유자가 어떻게 된댔죠?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 종전 임대인은 더 이상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은 반환 의무가 없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을 승계함에 따라서 그 결과 임대차 보증금,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나중에 임대차 종료됐다고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 누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해야 된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만 한다까지가 대항력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대항력 유지하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 전입신고는 한 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다음 날의 0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라든가 제3자라든가에서의 권리의 우열관계가 결정된다는 것.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을 해드렸어요.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제 존속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에. 채권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어요. 당사자끼리 합의만 되면은 어떠한 내용을 다 스스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 기간도 당사자 간에 합의한 대로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합의한 대로. 그래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1년이면 1년, 6월이면 6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임대인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강하고 임차인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임차인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열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차 기간을 마음 놓고 정할 수 있게 한다면 임대인은 짧게 하려고 할 것이고, 이왕이면 보통 임차인 어떤데 길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길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뭐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마다 이사 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6개월마다 이사 갈 생각을 해보세요. 짐 풀다가 끝나죠. 짐 싸다가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주거 안정이 생길 수가 없겠다. 주거 안정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있을 땐 자녀들이 학교도 문제되잖아요. 학교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짧게 이사 가게 된다면. 그 되면 학교를 뭐 학기 도중에 또 바꿔줘야 되고, 학년이 바뀌면 또 뭐 새로운 학교로 가야 되고, 이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존속기간을 길게 잡아주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최저 기간을 가장 짧은 기간을 2년으로 삼아놓은 거예요. 2년은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을 정했다. 그랬을 때 이 1년은 비록 당사자가 합의하고 도장 찍고 막 다 쓰고 했어도, 녹음까지 했어도 2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할 것이 있어요. 이때 늘어나는 것을 2년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임대인은 2년 주장 못한다는 거예요. 1년을 했을 때. 임차인만이 2년 주장이 가능해요. 1년 했는데 임차인이 1년 지나서 임대인이 나가라! 우리 합의한 대로 1년 지났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무슨 소리야?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나는 대항력을 갖췄어.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 그래서 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나는 이것을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우리가 1년으로 합의했지만 2년으로 최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거야 라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임대인은 2년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즉 1년을 했는데 임대인도 보니까 1년 만에 다시 계약 체결가 뭐해? 뭐 귀찮기도 하고 비용이 들기도 하요. 그러면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년이니까 최저가 2년 주장? 이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임차인은 1년으로 했을 때 임차인은 2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1년으로 했을 때 임대인은 1년 주장을 하면서 1년 했으니까 1년 끝 2년으로 늘어났다. 이 주장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것은 바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때는 임차인 보호를 해서 2년을 인정해 주지만 임대인이 주장할 때는 임대인 보호를 위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2년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 1년을 체결했다 그러면 1년 만에 나갈 수도 있어요. 권리 돌려달라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보증금을. 또 그것이 아니면 1년 더 살겠다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임차인으로서 많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적 특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2년이 보장된다. 그런데 이 2년의 경우에 따른 너무 짧은 거야. 막 학교 옮겨야 되고 그때마다 이사해야 되고 그때마다 이사 비용 들고 힘들고 부동산 중개료 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2년으로 했지만 2년이 끝나갈 때 임차인은 한 번 더 살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년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신설된 거예요. 개정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전에는
최장 2년만 보장됐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4년간 보장될 수 있는 거예요. 즉 2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다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 건물 소유자가, 즉 임대인이 내가 들어와서 이 건물에 직접 살겠다, 그래 나가달라 라고 할 때는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4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좀 더 주거의 안정이 생긴다는 면이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내 부동산인데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느냐라고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런 부분이에요.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가 종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 산까지 사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유효하게 2년이 더 연장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넘어서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 행사에도 의미가 없고요. 요 6월과 1월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갱신청구권은 청구권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동의나 승낙이, 즉 임대인도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말은 청구권이지만 문자적으로는 청구권이지만 이것을 형성권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2년 더 살겠다, 계약도 하면 갱신하겠다, 2년 갱신하겠다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통지라든가 이 어차피 상대방이 도달하는 순간 자동으로 2년간 더 연장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체결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갱신 청구권이라 해서 용어 자체는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무슨 권리다? 형성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초창기 때 배웠잖아요. 청구권은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뿐이어서 상대방의 의무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성권은 어떻게 했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 즉 발생, 변경,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청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실은 형성권이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찬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잘한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임대인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임차인 지위는 많이 강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강화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하나 더 가르쳐주면요. 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했어요. 오늘 했고 2년이 지났어요. 그다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임대차가 끝나는 것이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러면 여전히 나는 이곳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 끝났다 보증금 그런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차임은 계속 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그죠?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존속함으로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차임지급 의무는 부담하지만 만약에 계속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징이죠. 즉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는 이번 주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9주차 강의로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선 변제력, 우선 변제권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인데 약간 좀 복잡해요. 내용도 좀 많아요. 여기 학생들이 미리 좀 이렇게 대비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안 올려놨으니까 8주차 강의안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9주차 강의안도 좀 미리 올리려고 하거든요. 가능하면 그랬을 때 미리 혹시 올려줬을 때는 미리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날씨가 좋아졌죠? 날씨가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되죠? 공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